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면서도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소중한 무엇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답니다. 2024년 가을, 청주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은 62살의 박순자 여사였어요. 순자 여사는 40년간 이 찻집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이소영이었죠. 소영은 서울에서 내려온 프리랜서 작가인데 청주의 전통 문화를 취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순자 여사가 차를 가져다 주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소영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본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작은 은색 펜던트에는 정교한 자수 무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파란색과 분홍색 실로 수놓은 작은 꽃들이 나비 날개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순자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님, 실례지만 그 목걸이가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소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아, 이것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정확히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자 여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펜던트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3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와 너무나 똑같았어요. 순자 여사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딸을 낳았지만 그 사람은 가족의 뜻대로 이민을 가버리고 순자 여사는 폐결핵에 걸려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차가웠던 시절이었는데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 순자 여사는 밤새워 작은 펜던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비 모양 은판에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았어요. 파란색은 하늘처럼 넓은 꿈을, 분홍색은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요. 우리 소정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펜던트가 우리를 연결해 줄 거란다. 그때 지어준 이름이 소정이었어요. 작고 소중한 내 사랑이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소영에게 순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영 씨, 혹시 본명이 따로 있나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제 원래 이름은 소정이에요. 이소정. 하지만 어릴 때부터 소영이라고 불러서 순자 여사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정. 자신이 직접 지어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정 씨, 혹시 입양으로 가족을 만나게 된 건가요? 소영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저는 생후 100일 정도에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었어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목에 찬 그 펜던트와 함께 왔나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왔을 때 이 펜던트를 차고 있었다고. 아마 친엄마가 만들어주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똑같은 나비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 더 만들어서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소정아.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야. 내가 네 엄마란다. 소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묘한 그리움의 정체를 알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30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부터 소영은 청주에 머물며 순자 여사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소영은 어릴 때부터 자수와 바느질에 유난히 소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자 여사도 젊었을 때 자수 교실을 운영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피는 못 속이는 거였죠. 엄마, 저도 어릴 때부터 전통차를 특히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커피를 마실 때도 저만 전통차를 찾았거든요. 순자 여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며칠 후, 소영의 양어머니인 이영희 여사도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소영이 친엄마를 만나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순자 여사가 먼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소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우리 소정이를 함께 사랑하며 살아요. 영희 여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순자 씨, 소정이가 가끔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어요. 그해 겨울, 소영은 청주에 아예 터전을 잡기로 했어요. 순자 여사의 찻집 옆에 작은 공방을 열어서 전통 자수 작품을 만들며 글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죠. 영희 여사도 자주 청주를 오가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가 두 분이라니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말하자 순자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소정이는 두 배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소영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수 기법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가끔 순자 여사가 말해요. 그때 내가 이 찻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소영이 목에 찬 나비 펜던트를 만지며 대답하죠. 아니에요, 엄마. 이 펜던트가 저를 엄마한테 이끌어준 거예요. 운명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작은 나비 펜던트처럼 사랑의 증표는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답니다. 며칠 후 저녁 소영이 어머니와 함께 찻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자의 절규하는 목소리였어요. 순자 여사와 소영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찻집 앞 골목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세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술에 취해 여자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 비싸 보이는데? 이거 우리한테 줘. 오늘 밤 우리랑 놀자. 싫어요. 제발 그것만은. 여자가 필사적으로 목을 감싸며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강제로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 순간 가로등빛에 반사된 목걸이가 순자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비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하지만 소영의 것과는 다른 색깔. 초록색과 노란색 실로 수놓아진 저 목걸이. 설마. 순자 여사가 소리쳤어요. 당장 그 아이를 놔줘요. 하지만 취한 남자들이 들을 리 없었죠.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어요. 소영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순자 여사는 주변 상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남자들을 쫓아버렸어요. 여자는 땅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저와 이렇게 똑같이?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두 사람이 빼닮았기 때문에. 소영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나요? 소영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소영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소희니?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이분은.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희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딸아. 정말 내 딸이구나. 소희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 이 품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소희는 소영과 달리 입양된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8살에 가출해서 혼자 살아왔어요. 지금도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동네에 온 거야? 순자 여사가 물었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목걸이의 비밀만은 알고 싶어서 입양되기 전 보호소에 들려 연고지를 알아보다가 이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서 순자 여사와 소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오늘 밤 소희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 나쁜 남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영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랐거든요. 소희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리고 동생 소영이도 있고. 소희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말에 더욱 놀랐어요. 그리고 소영이 자신과 달리 행복하게 자랐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질투심도 느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동생은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며 울먹이는 소희의 손을 꽉 잡으며 소영이 말했어요. 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언니를 지켜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행복해져요. 그날 밤 세 여자는 찻집에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소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순자 여사는 두 딸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희를 괴롭혔던 그 남자들이 사실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30년 전 불법 입양 사기를 저지른 그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정말 운명적이네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소희 씨가 그들에게 당할 뻔했지만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30년 전 자신의 딸들을 빼앗아간 그 나쁜 사람들이 결국 딸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니. 하늘이 도운 거야. 딸들아, 정말 미안해. 어떡하든 너희를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자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소영이 소희를 끌어안았어요.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소희에게는 더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입양 가정에서 학대받으며 자란 소희는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순자 여사와 소영도 의심했죠. 정말 제 가족인지 어떻게 믿어요? 또 저를 버리는 건 아닐까요? 소희의 마음에는 3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특히 소영이가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나왔다는 게 소외감이 느껴졌어요.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러자 소영이 소희의 손을 잡으며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 저는 다 엄마 잘못이야.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소희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소영은 언니의 상처를 함께 나누려 노력했어요. 며칠 후 5여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 소영과 소희자매, 그리고 소영이 양어머니까지. 정말 특별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순자 여사가 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의 자수 기술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우리 함께 자수 공방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5여자는 함께 나비의 꿈이라는 자수 공방을 열게 되었어요. 찻집 옆 공간을 개조해서 사람들에게 전통 자수를 가르치는 곳으로 만든 거죠.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입양 가정이나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그리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가는 곳이 되었어요. 몇 달 후 공방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자수를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순자 여사는 매일 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30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일상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소영과 소희도 오래된 자매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두 딸을 바라보며 순자 여사는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너희를 키워주신 어머니들께도 평생 감사할 거야.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청주의 향기로운 추억 찻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언니, 오늘은 어떤 자수를 가르쳐 줄 거예요? 소영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미소를 띤 따뜻한 언니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까 해. 희망의 나비 만들기. 그렇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수공방 나비의 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찻집과 공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특히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입양 가정, 그리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저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전쟁 중에 헤어진 남동생을 평생 찾고 계신다고 했죠. 순자 여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났잖아요.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다시 희망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후 그 할머니가 동생분과 함께 찻집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정말 만났어요. 순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계속 찾았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소영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나비의 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소희는 자신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바로 상처 치유 자수 교실이었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수업이었어요. 바늘로 천의 술을 놓는 것처럼 우리도 상처 위에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 넣을 수 있어요. 소희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영희 여사도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딸을 뺏길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게 된 거죠. 소영아,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가 둘이 되었고, 내 엄마, 그리고 언니도 생겼고, 꿈만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모두 모여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소희 양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소희가 어린 시절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있을 때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그러자 소희가 손을 내밀고 엄마, 그때는 엄마도 아빠의 폭력으로 힘드셨잖아요. 그날 5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죠.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후로도 기적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찻집을 찾은 한 아저씨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만났고 어떤 할아버지는 6년 전 가출한 손자를 다시 만났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기적의 찻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 순자 여사를 속인 그 입양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가 붙잡혔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헤어진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순자 여사는 그 프로젝트의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순자 여사는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희망을 주었어요. 1년 후 더욱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영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는 자수공방에서 만난 이민호 씨인데 따뜻한 마음씨의 남자예요. 어릴 때 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형제가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동생은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서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고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대학을 마치고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 찻집의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이 허전했던 날, 막연히 동생이 그리워 질 때 찾아오곤 하다가 소영과 인연이 되었어요. 어릴 때 가족과 헤어진 경험이 있어서 소영과 마음이 통했었나 봐요. 순자 여사도 서글서글한 눈매와 포근한 인상을 풍기는 민호 씨가 호감이 가서 사윗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손잡고 찾아온 날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순자 여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신부용 면사포에 직접 자수를 놓은 거였어요. 나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그림이었죠. 우리 소정아, 행복해야 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할게.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소희도 이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청주의 향기로운 추억 찻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순자 여사는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며 감사 기도를 올려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소영과 소희는 여전히 함께 자수를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들이 만든 나비 펜던트는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대기자만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래도 절대 적당히 만들지 말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순자 여사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누군가가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순자 여사처럼, 소영이와 소희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작은 나비 펜던트가 30년 만에 가족을 이어준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이 간단한 세 글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도 특별한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힌트만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번 주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